어제 오후였습니다. 사실 오전장에는 풍력주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었는데요. 갑자기 미국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그래프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SK 오션 플랜트는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어제 했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가 정말 오후장에서 그래프가 확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 금지 행정 명령을 이전에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트럼프는 그렇게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항소를 자진 취하게 되면서 해당 규제가 거의 사실상 폐기가 되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 쪽에서 이런 풍력 발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위법하다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풍력 발전 규제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이 됐거나 지연이 됐던 다양한 풍력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제장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당연히 이러한 기대감들이 붙어주게 됐습니다. 국내 풍력에 대한 밸류 체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타워 쪽에서는 CS 윈드가 있겠고요. 하부 구조물로는 SK 오션 플랜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부품은 동국 SNC 그리고 유니슨이 있겠고요. 전력 인프라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풍력에서 전력을 만들어내서 전력을 끌어오는 전력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LS 전선 그리고 대한전선도 하나의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튀었던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CS 윈드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CS 베어링까지 상한가를 찍게 됐고요. SK 오션 플랜트 26%, 태웅도 22%, 대명 에너지, SK 이터닉스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말 급격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어제장 테마성 이슈였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장 분위기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했던 섹터를 분류해본다면 재건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원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종전이 되게 되면서 좀 부담이 완화되게 될 것이고요. 공사비 자체가 너무 올라서 사실 건설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들, 압력들도 감소가 되고 결국에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건설주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재건 사업도 다시 나오게 되겠죠. 에너지 시설이 40곳 이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구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규모 자체가 최대 58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기존 EPC 업체 중심의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로는 삼성 E&A와 현대건설, GS건설, DLENC까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해보게 된다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늘어난다라는 점이겠죠.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재확인이 됐고 이제 LNG, 원전 등등의 투자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게 된다면 현대건설이나 삼성 E&A가 또다시 수혜를 입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튀었던 게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어제 대우건설이 19% 넘게 올랐는데요. 대신증권이 대우건설은 글로벌 원전 기업으로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재건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전의 모멘텀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첫 해외 원전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설과 원전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8,000원까지 신규 제시했는데 어제 27,000원까지 이미 주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목표 주가에 바짝 따라온 상황이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강세들이 이 종전의 기대감에 이번 주 내내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하나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건설,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했지만 어제 백화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독특한 레포트가 있어서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성과급에 따라서 백화점주의 이 실적까지 같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신증권의 그래프인데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소비 심리 자체도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도체가 호황이 될 때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이런 실적이 올라가면 반도체 기업 안에서의 임원진들 그리고 이 관련된 직원들의 성과급도 올라가게 되겠죠. 임직원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게 되면서 결국에 백화점의 매출까지 증가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프로 증명이 되고 있고 어제장까지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백화점주도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였는데요. 여기에 인바운드 수혜도 있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가 한국으로 꼽혔습니다. 4월, 5월뿐만 아니라 이번에 6월에도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한국으로 꼽히게 됐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방한 외국인 한 명이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 거의 국민들의 0.07명의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짧게 방문하는 외국인일지라도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수준의 소비 효과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앞으로 인바운드 영역에서 백화점의 실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강했던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조금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도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